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세가에서 만든 4인용 벨트 스크롤 게임입니다. DD크루. 당시 오락실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던 게임인데요, 관심은 많이 받았나 봅니다. 리뷰 요청이 꾸준히 있던 게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어떤 게임인지 플레이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출발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는 모두 4명인데요 모두 다 근육질의 남성들 뿐이죠. 그렇다면 근육 캐릭터로 출발합니다. 초반에 나왔던 오프닝이 게임 플레이할 때도 또 나오는군요. 건너뜁니다. 놀이공원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하더니 그걸 진짜로 터뜨려버렸죠. 아주 잔인한 놈들입니다. 놀이공원이면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정말 용서를 할 수가 없죠. 일단 시작은 폭탄이 터진 놀이공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버튼은 2버튼을 이용합니다. 점프와 주먹, 2개의 버튼으로 날라차기도 하고요, 대시 공격도 합니다. 이 게임은 1991년 오락실에 등장을 했고요, 세가에서 만들었습니다. 최대 4인용까지 가능한데요, 오락실에 따라서는 2인용 되는 곳, 3인용과 4인용 그렇게 플레이 되는 곳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다닌 오락실은 4인용 가능한 오락실이었습니다. 제가 다닌 오락실에서는 이 게임 초반에 반짝 인기가 있었는데요, 금방 인기가 시들어져가지고 한 달? 2달 버텼을래나?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 크라임 파이터즈 2 그 게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크라임 파이터즈 2편도 4인용 가능하죠. 이 게임에 비하면 크라임 파이터즈 2편은 인기 좋은 거였습니다. 팝콘 파는 매장의 아가씨가 굉장히 이쁜데요, 이 게임에는 여성 캐릭터가 저 팝콘 파는 아가씨 그리고 보스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이 게임에서는 여성 캐릭터가 딱 2명 그렇게 등장을 하고요, 쓰러져 있는 적 앞에 가서 주먹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저렇게 적을 짚고요, 다시 주먹 버튼 누르면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집어 던지는 게 영 시원찮죠. 파이널 파이트처럼 시원하게 집어 던지면은 정말 속이 후련할 텐데 바로 앞에 패대기를 쳐버리니까 집어서 던지는 맛이 없습니다. 우리 캐릭터는 회전 목마 위에서 싸우는 건데요, 회전 목마 아시잖아요. 360도 빙빙빙 돌기만 할 뿐인데 2D 게임이다 보니까 빙빙빙 도는 것 같지가 않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놀이공원 하면은 회전 목마도 정말 중요한 탈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인기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회전 목마가 영화를 보던가 드라마 같은 것만 봐도 정말 연인들이 재밌게 타고 즐거워하고 뭔가 낭만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놀이공원 가면은 꼭 회전 목마를 탈 거야 라고 어릴 적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놀이공원을 안 갔기 때문에 회전 목마를 탈 일이 없었고요, 철들고 나서 수학여행으로 놀이공원을 가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자연농원, 지금은 에버랜드, 소풍으로 에버랜드를 갔기 때문에 꼭 회전목마를 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회전목마를 탔는데 정말 상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회전목마였습니다. 남자들끼리 회전목마 타가지고 빙빙빙 돌면서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현타가 오더라고요. 빨리 내리고 싶다라는 타고서 한 바퀴를 채 돌기 전에 빨리 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바로 막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상상이 그렇게 깨질 수 있나요? 전혀 행복하지도 않았고 낭만적이지도 않았고요, 창피함이 몰려오더라고요. 이건 여자친구랑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당시에 했었는데요, 그 후로는 정말 여자친구랑 회전목마 한 번도 안 탔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몇 번 더 타게 되더라고요. 탈 때마다 그렇게 즐겁다 재밌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어쩔 수 없이 탔다라는 생각만 매번 했습니다. 제가 게임 리뷰할 때 초반에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후반, 중후반쯤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이 게임은 뭐라고 할까요? 플레이가 지루합니다. 보시는 분들도 지루하고요. 게임 하는 플레이어도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자주 옵니다. 그래도 게임 리뷰, 호감게임TV는 지루한 게임도 재밌게 리뷰를 하도록 노력을 항상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게임 리뷰가 재밌게 느끼도록 체면을 거는 호감게임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체면을 걸었는데 한 마리가 죽어서 바로 깨졌네요. 첫 판부터 이렇게 어려운 게임 있을 수가 있나요? 보통 첫 판은 한 마리도 안 죽고서 첫 판은 손풀기입니다 라고 하는 게 보통 게임들의 룰인데 이 게임은 첫 판만 클리어해도 성공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게임이기도 해요. 캡콤에서 만든 파이널 파이트의 대성공 이후로 오락실에는 벨트 스크롤 게임이 전성기를 맞이했죠. 물론 스트리트 파이터 2가 나와서 격투 게임의 붐이 일기 시작은 했지만 본격적으로는 92년도부터 대전 격투 게임은 인기를 끌었고요. 그 전에는 벨트 스크롤 게임이죠. 첫 번째 스테이지 보스입니다. 이름은 호레이스. 얼굴을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캐릭터죠.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생각이 나는 얼굴입니다. 사실 그대로 갖다가 얼굴을 갖다 쓴 거 아닌가요? 몽둥이 두 개를 손에 들고서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요. 여기까지 오는 여정에 비하면은 첫판 보스는 쉬운 편입니다. 그래도 몽둥이에 맞으면 아픕니다. 이 게임은 스테이지를 클리어해도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면은 에너지를 안 채워줍니다. 보통 예의상 에너지 채워줘야 되잖아요. 안 채워주다니 이런 부분도 게임의 난이도 상승의 한 부분이죠. 두 번째 스테이지 시작을 했습니다. 케이블카 안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놀이공원 가면은 케이블카 타는 것보다 대관람차가 더 좋은데 요즘엔 대관람차 타기도 어렵고 케이블카를 놀이공원에서 타는 것도 감흥이 없죠. 별로 타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산에 가면은 케이블카를 타고 싶습니다. 산 중반까지는 편안하게 데려다 주니까 몸도 편하고요. 하지만 가격만큼은 몸이 편한 만큼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이 구간에서는 적들하고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적당히 도망만 다니면서 빙빙빙빙 돌면은 다음 구간으로 알아서 넘어가 주거든요. 이런 방식은 파이널 파이트 지하철 제일 안쪽 구간에서도 있었죠. 에너지가 별로 없다던가 실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다음 구역으로 무사히 넘어가기 위해서 이 방법을 주로 사용했죠. 다음 구역으로 가면은 에너지를 가득 채워주는 고기가 등장을 했으니까요. 우리 캐릭터도 다음 구역으로 넘어왔는데 다음 구역이라는 게 케이블카 위입니다. 이렇게 뚫려있는 구멍을 이용하면은 적들이 오다가 알아서 빠지거든요. 케이블카가 연결되어 있는 기둥을 3개 정도 지나가면은 유도복 입은 놈들이 나옵니다. 특히 진한 갈색 유도복을 입은 녀석들은 이 구멍에 잘 빠지지 않아요. 날라차기를 하기 때문에 구멍을 건너뜁니다. 지금 흰색 유도복 입은 애들 나왔죠. 얘네들까지는 빠져요. 이제 한 번 더 적의 무리가 나오고 이 다음에 케이블카 연결 기둥을 하나 더 지나고 나서 갈색 유도복을 입은 녀석이 등장을 합니다. 기본 쫄따구 두 마리는 그냥 이렇게 쏙 빠뜨리고 이제 나올 겁니다. 움직여야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자마자 대시 공격으로 넘어뜨리고 집어 던집니다. 앞이나 뒤쪽으로 조이스틱을 탁탁 두 번 튕기면은 대시 하는 거 기본이니까 다들 아시죠? 그 대시를 할 때
주먹 버튼과 점프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은 이렇게 대시 공격을 합니다. 머리 위로 집어던지기는 주먹과 손 버튼을 넘어진 적 근처에서 동시에 누르면은 자동으로 머리 위로 집어던지고요. 저렇게 돌려차기 공격을 하니까 저 구멍에 잘 안 빠질 뿐이지 갈색 유도복 저 녀석도 구멍에 빠지긴 하죠. 한 화면에 등장하는 적의 수는 최대 4마리인데요. 그 중에 2마리만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3마리가 나와도 2마리만 공격을 하고요. 우리가 에너지가 여유가 없을 때 일단 도망다니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를 공격하는 적 2마리만 미리 알아놓은 다음에 그 녀석들만 피해서 도망을 다니던가 먼저 공격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하면 됩니다. 보스도 이렇게 추락을 하면은 한 번에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보스의 에너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구멍에 빠져도 에너지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 보스, 누가 봐도 이소룡이죠. 이 보스의 이름은 통 리입니다. 브루스 리가 아니고 통 리. 필드에 등장하는 일반 졸들은 그로기 상태에서만 우리가 잡아서 던질 수 있는데요. 보스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잡아서 던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잘 안 잡히는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에너지가 한 대만 맞아도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두 번째 스테이지까지는 어찌저찌 클리어했습니다. 오락시에서 이 정도만 와도 꽤 잘한다는 소리 듣죠. 보스를 클리어했다고 해도 지금 저 구덩이에 빠지면 우리 에너지 빠집니다. 방심은 금물. 제가 오락실에서 호기심에 궁금해서 빠져봐가지고 압니다. 오, 보너스 스테이지도 있죠. 서있는 오토바이를 시간 안에 박살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파워 캐릭터다 보니까 때리는 스피드가 좀 느립니다. 아이템 나왔죠? 스카. 찾아보니까 꽝이랍니다. 라이프는 말 그대로 에너지 채워주는 거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나머지 한 대는 못 부시겠네요. 하필 나와도 꽝이 나오니. 첫 번째, 두 번째 스테이지는 놀이공원이었는데 드디어 놀이공원을 벗어나서 도시 뒷골목 정도 되겠네요. 도시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락시에서 이런 벨트 스크롤 게임을 할 때 플레이 방법은 파이널 파이트를 기본에 두고 게임을 했죠. 왜냐면 그 게임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벨트 스크롤 게임의 기본은 파이널 파이트니까요. 다른 제작사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세가는 그런 방식이 싫었던 걸까요? 이 게임은 완전히 파이널 파이트랑 다릅니다. 기본 공격을 할 때 우리 앞에 적이 2마리가 있든 5마리가 있든 한 명을 때리면은 타격 범위에 있는 적들은 같이 맞잖아요. 이 게임은 같은 범위에 있어도 한 마리만 맞습니다. 2마리가 겹쳐 있어도 한 마리가 맞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 마리는 타격 없이 그냥 우리를 자연스럽게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몰려있는 적들을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한 마리씩 상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싸워야지 되고요. 그리고 날라차기도 적들이 맞으면은 넘어집니다. 그런데 최고점에 다다랐을 때 공격하는 날라차기에만 적들이 넘어지고요. 올라가던가 내려갈 때 날라차기를 하면은 적들이 맞아도 안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면 한 대 맞으면서 바로 우리한테 반격을 하죠. 와, 수류탄을 던졌는데도 그걸 뚫고 공격을 해서 목숨 하나를 잃었습니다. 네, 저는 이 게임 원코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오락실에서도 코인 한 3개 정도, 4개 정도는 넣어야지 엔딩을 봤었고요. 지금도 뭐 그 정도는 하겠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플레이하는 캐릭터 설명을 안 드렸네요. 복싱을 하고 있죠. 캐릭터의 이름은 버스터고요. 흑인 복서입니다. 할렌가에서 출생을 했고요. 전미 복싱 선수권 대회를 챔피언으로 우승한 전적이 있습니다. 캐릭터의 얼굴도 실존하는 인물에서 가져왔는데요. 누구냐면요, 미국의 토니 토드
배우이면서 성우인 사람의 얼굴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어때요? 비슷한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캐릭터는 아까 보너스 게임에서 보셨듯이 때리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파워형 캐릭터인데요. 그렇다고 파워가 세냐? 저는 체감이 그렇게 확 오질 않더라고요. 이런 게임을 해보면은 스피드 캐릭터, 파워 캐릭터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 게임만큼은 확실한 체감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두 명의 스피드 캐릭터, 두 명의 파워 캐릭터 그렇게 구분을 할 때 파워 캐릭터를 선택할 때는 버스터를 조금 더 선호했습니다. 우리 동네 기준이고요. 아, 라이프가 숨겨져 있었네요. 적들을 처리하면은 저렇게 에너지를 주던가 아이템, 칼이나 수류탄을 주는데요. 보통 화면 중간에서 죽는 게 아니고 구석에서 죽습니다. 이 게임이 보통 에너지 화면에 가려져서 와 아껴 먹으려고 둔 건데 결국은 못 먹네요. 와 이렇게 또 아끼다가 똥된 상황이 돼버렸네요. 화면이 움직였죠? 가볼까요? 됐네요. 에너지 먹어야죠. 빨리 먹어야 되겠습니다. 보너스도 있었어요. 와 이거 모르고 그냥 지나갔으면은 그날 집에서 잠 못 잤죠. 대시 공격을 한 후에 쓰러진 적 위에서 그냥 주먹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집어서 바로 앞에 패대기 치죠. 정말 멋 없습니다. 집어 던지는 맛도 없고요. 이 게임은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보는 사람도 지루하고요. 게임 하는 사람도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적들은 정말 끊임없이 등장을 하는데 그 종류가 딱 5종류입니다. 거기다가 색깔만 바꿔서 나올 뿐이고요. 첫 판부터 우리를 괴롭혔던 칼 들고 나온 저 대머리 아저씨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칼. 네, 손에 칼 들어서 칼 아니고요. 영어로 칼. 그래도 저 칼은 칼을 사용할 줄 압니다. 우리를 공격할 때 칼로 찌르거든요. 그러면은 녹색 옷, 저 군인 아저씨의 이름은 캡틴 카파롤입니다. 손에 총 들고 있으니까 총을 쏠까 약간 좀 긴장을 하게 되지만 총은 한 방도 안 쏩니다. 그러면은 총을 이용해서 개머리판으로 우리를 공격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총은 그냥 들고 있을 뿐이고 발차기 공격을 합니다. 아니 총을 무겁게 왜 들고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보복을 입은 적이 있죠. 이름은 알렉산더. 발차기를 하던가 한 바퀴 돌면서 돌려차기를 합니다. 손으로 막 잡아서 우리를 집어 던질 것 같지만 잡기는 전혀 안 하고요. 대시 공격을 하다가 우리가 적에 부딪혀서 넘어졌죠. 넘어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딪히면서 우리의 에너지가 빠집니다. 너무하지 않나요? 아니 대시 공격하다가 부딪혔을 뿐인데 우리 에너지가 빠지다니 억울합니다. 난이도 상승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군인 발차기에 목숨 하나 또 잃었지만 아까 보너스 먹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든 조금 더 진행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이런 벨트 스크롤 게임은 위기 회피용으로 5워 있잖아요. 파이널 파이트는 5워, 보통 메가 크래쉬라고 하죠. 위기 회피용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주변의 적을 싹 날려버리는 필살기요. 이 게임은 메가 크래쉬가 없습니다. 방금 종소리가 울리면서 100마리를 처리하니까 목숨 하나를 보너스로 주네요. 이런 건 나배드. 적들한테 한 번 잘못 맞으면은 하다가 한 마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때도 자주 있습니다. 이 게임에
여성 캐릭터가 딱 2명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팝콘 파는 아가씨, 그리고 지금 등장했습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 보스로 말이죠. 이름은 도미나트릭스고요. 무슨 오토바이를 탈 것 같은 가죽 자켓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보너스 게임이 오토바이를 박살내는 거였잖아요. 이 보스가 저렇게 복장을 입고 나온 게 오토바이랑 관련이 있겠네요. 보스의 얼굴은 미국 배우 위노나 라이더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 보스이긴 하지만 첫판 보스랑 비슷한 난이도에 어렵지 않은 그런 보스입니다. 휘두르는 철퇴 5번 돌린 다음에 가서 우리가 잡아서 던져주면은 잘 잡혀요. 철퇴 휘두를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요. 안 휘둘러도 우리가 때리면은 자꾸 뒤로 이렇게 덤블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주먹에도 잘 맞고요. 넘어져주면 집어 던지면 되고 어렵지 않아요. 갑자기 우리에게 바주카를 쏘죠. 우리는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맨 땅에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안전하게 박스 위로 떨어지느냐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요. 자, 어디? 안전하게 박스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스테이지가 시작을 했죠. 하지만 떨어질 때 50%의 확률이 아니고요. 안전하게 떨어지는 곳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떨어지는데 미국 국기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오른쪽에 박스가 있습니다. 왼쪽은 맨바닥이에요. 맨바닥에 한번 떨어져 볼까요? 어이쿠! 그래도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배경에 광고판을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가전이 핫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하이파이 스테레오 VCR. VCR이면은 비디오 테이프죠. 저는 DVD나 CD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디오 테이프 기계였습니다. DVD는 96년도에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30년이 지난 기억이라 그런지 약간 좀 오류가 생기려고 하네요. 이제 머릿속에서도. 이제 25년도도 다 지나갔는데 말이죠. 아직 마음은 오락실 소년인데 뒤돌아보면은 시간은 참 빨리 갔어요. 91년도면은 비디오 가게가 한창 유행할 때네요. 그때 보통 가격이 1,000원이었고요. 신작이면은 1,500원 받는 곳도 있고 2,000원 받는 곳도 있었고요. 오래된 영화는 500원에 빌려주기도 했었습니다. 대여 기간은 동네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2박 3일 아니면 3박 4일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 비디오 테이프 하나 빌려오면은 가족들이 다 앉아서 볼 때도 많이 있었고요. 재밌는 영화는 2번 정도 아니면 3번까지도 돌려봤습니다. 본전 생각도 나고 왠지 다 외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죠. 우와, 보셨나요? 저 멀리서 뚱땡이 아저씨가 날라오더니 몸통 박치기를 해가지고 에너지 3분의 1 정도 있었는데 다 날라갔습니다. 우와, 완전히 초장거리 공격이죠. 화면 끝에서 끝으로 날라왔습니다. 이 게임에서 저는 제일 성가신 적이 지금 날라온 뚱땡이, 이름은 부처입니다. 전혀 이름처럼 은혜롭지가 않은데요. 부처라니. 근육질의 몸은 아니지만 뚱뚱한 몸을 이용해서 매력을 발휘를 합니다. 보통 공격은 손바닥으로 우리를 때리던가 멀리서 점프를 해서 몸통 박치기를 합니다. 멀리서 몸통 박치기 하는 게 제일 까다롭습니다. 이 게임에는 최대 한 화면에 적이 4마리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2마리만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이 게임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면은 나를 공격하는 2마리가 어떤 녀석인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화면에 먼저 등장한 적이 우리를 공격을 먼저 하고요. 그 2마리 중에 1마리가 죽으면은
다음 대기자가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두 마리만 알고 있어도 일단 우리가 에너지가 없을 때 도망 다니잖아요. 대시로 도망 다닐 때 피해 다니기도 쉽고, 또 이 녀석은 나 안 때리니까 회피할 때도 편안하게 쓱 지나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게임은 총 7개의 스테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4번째 스테이지인데 이 4번째 스테이지가 제일 깁니다. 그러면서도 지루해요. 등장하는 적들, 졸개들도 모두 5종류가 다고요. 색깔만 좀 바꿔서 나오는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의 공격도 굉장히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게 한 번에 한 마리밖에 공격을 한다니까 주로 할 수 있는 공격이 날라차기 정도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거리를 벌려서 이렇게 대시 공격 정도 하고요. 일반적인 이런 평타 공격은 1대1일 때 가능한데 그것도 계속 때리려고 하면은 적들이 또 반격을 합니다. 그러니 일반 평타 공격도 우리가 마음 편히 할 수도 없고요. 그냥 날라차기 하고 집어 던지고 날라차기 하고 집어 던지고 뭐 그 정도입니다. 등장하는 적들도 단순하고 우리의 공격 패턴도 단순하고요. 그리고 배경음악도 다양하지 않습니다. 몇 곡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음악은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음악에 장르가 있거든요. 이 배경음악의 장르는 뉴잭 스윙이라고 합니다. 뉴잭 스윙, 저는 리뷰하면서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R&B하고 힙합을 적절히 섞은 미국 흑인 음악이라고 합니다. 88년부터 94년까지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고요. 한국 대중음악도 이때 당시에는 뉴잭 스윙 방식으로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궁금하죠? 도대체 어떤 음악이 뉴잭 스윙이야? 이번 스테이지 길기도 하고 지루하니까 음악을 짧게 저작권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70년대, 80년대 생들한테는 지금도 노래방 가면은 알만한 노래들입니다. 아이고, 죽었네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스피드 캐릭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래 듣기 전에 이 캐릭터 먼저 설명해야겠네요. 이 게임의 주인공이죠. 이름은 FF, 미국 LAPD 형사입니다. 오프닝에 전화 받는 남자의 얼굴이 이 캐릭터인데요.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편이 공원에 폭탄을 설치했어, 폭파시킬 거야 라고 전화를 했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놀이동산에서 폭탄이 터졌고요. 얼굴의 모델은 패트릭 스웨이지라고 합니다. 별로 느낌 없습니다. 오락실에서 기본적으로 FF 이 캐릭터를 많이 선택했고요. 그리고 아직 선택을 안 한 정호라고 쿵푸 할아버지, 그 캐릭터도 선택을 많이 했는데 이 캐릭터로 클리어를 못하면은 이어서 할 때는 정호 그 캐릭터로 이어하도록 할게요. 확실히 파워 캐릭터보다는 지금 이 캐릭터, 스피드 캐릭터들이 운용하기에도 편하고요. 저도 많이 플레이해서 그런지 마음도 편안합니다. 비상 계단을 이용해서 좌우로 이동하면서 아래로 계속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만 10분 이상 걸려요. 지루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뉴잭 스윙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마지막 축제. 이제 너는 떠나가네. 아는 노랜데 감이 안 옵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라는 노래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핫했던 노래죠. 지금도 가끔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면은 이 노래 부를 때 어깨동무하고 같이 부르게 되더라고요. 뭔가 좀 우정이 더 돈득해지는 느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김건모 형님의 노래죠. 넌 친구, 난 연인.
노래 제목입니다. 김건모 노래는 노래방에서 부르기가 어렵더라고요. 노래는 좋은데 잘 안 부르게 되는 가수 중에 한 명이죠. 저만 그런가요? 솔리드 노래 나만의 친구. 지금도 이 앞부분을 들으면 다들 아실 겁니다. 늦어버린 아침에 난 거리에서 허전해진 나의 마음 달래려 했어. 머리 아픈 일에 빠져 있을 때도 카톡으로 친구한테 늦어버린 아침에 난 거리에서 그렇게 카톡을 남기면은 다음 가사가 자동으로 카톡으로 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세대에서는 그냥 알고 있는 노래 가사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카톡에다가 거기 어디야? 그러면은 바로 너의 집 앞이야. 뭐 조건 반사죠. 오프닝만 들어도 이 노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노래 지금도 많이들 부르시죠? 말하자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야. 조건 반사 같은 노래가 또 있네요. 3, 4. 룰라의 3, 4입니다. 지금 들으신 노래 말고도 굉장히 많은 노래가 뉴잭 스윙 분위기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들어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해했다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종합 엔터테인먼트 게임 방송 호간게임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게임에서는 대시 공격이 위력도 좋고 맞았을 때 손맛이 좋거든요. 그리고 적이 맞았을 때 뒤에 있는 다른 적도 같이 맞게 됩니다. 이 게임의 유일한 동시 타격 공격 방법이라고 할까요? 좀 길죠. 아무튼 그렇게 스플래시 데미지를 주는 거는 이 대시 공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시 공격 우리가 같이 부딪히면 에너지가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리를 벌려놓고서 공격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쟤 뭐야? 갑자기 튀어나와서 왜 뒤에서 죽었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최대 4마리 중에 2마리만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랬죠. 군인 중에 1명만 우리한테 발차기 하고요. 나머지 1마리 뚱땡이가 우리한테 대시 공격합니다. 군인 1명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른 녀석이 또 우리한테 공격을 할 테고요. 이런 식으로 안전한 구역을 찾아서 우리가 도망다니면서 대시 공격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아우, 저 뚱땡이. 저 공격 정말 싫습니다. 피하기도 어렵고요. 여기서도 4마리가 나왔는데 자, 누가 우리를 공격하느냐? 칼든의 2명만 우리를 공격을 하죠. 밑에 군인 2명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칼든 녀석들만 우리가 신경 써서 먼저 처리하고요. 이제 녹색 군인이 우리를 또 공격을 하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상대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지루하면서도 계속 해야지 되는 반복 작업. 게임 플레이하는 사람도 지겨울 수 있고 구경하는 사람은 그냥 지겹고요. 보통 이런 쫄개들은 세대를 맞으면은 그로기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A, B 버튼 동시에 누르면은 이렇게 잡아서 던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키 설정을 공격 버튼, 점프 버튼, 그리고 점프와 공격을 동시에 누르게 되는 버튼을 하나 더 설정해서 총 3개의 버튼으로 게임을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정이 좋은 게 A, B 버튼 동시에 누르면은 공격을 하거든요. 점프 안 뜁니다. 그러면은 때리다가 상대가 그로기 상태에 빠지면은 자동으로 잡아서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공격을 A, B 버튼 동시 누르는 걸로 공격을 하고요. 적 근처에 가서도 A, B 버튼 동시 눌러지는 버튼을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집어서 공중으로 집어 던지기 때문에 엎어치는 것보다 저는 공중으로 던지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A, B 버튼 동시에 눌리는 버튼 설정을 꽤나 유용하게 게임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대시 공격도 A, B 버튼 동시에 눌러야 되잖아요. 버튼 하나로 편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A, B 버튼 동시에 누르는 게 힘든 건 아니지만 조작 미스가 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방지가 되죠. 정말 이 배경음악 계속 나오죠. 뭐 배경음악이 몇 개 없다고 하는데 이것만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음악만. 이게 뉴잭 스윙이라니 글쎄요, 뭔가 소울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날라차기를 했는데 너무 급하게 조작을 해서 저기 맞고 넘어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날라차기 조작도 잘 해야지 되는 거예요. 방금 같은 경우도 제가 조작을 살짝 미스해서 순간 당황스러워서 맞아가지고 목숨 하나 잃었죠. 네, 원래 실력이기도 하지만요, 뭐 조작을 잘못해서 당황해서 이렇게 됐다. 네, 그것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의 벨트 스크롤 게임은요, 세로축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한테 많이 유리하게 해주잖아요. 적들보다는 우리의 피격 범위가 더 넓게요. 그런데 이 게임은 적들이 세로축, 가로축 다 넓습니다. 우리보다 타격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사거리도 우리보다 멀어요. 그러니 이 게임을 파이널 파이트처럼 일반 벨트 스크롤 게임처럼 플레이하다가 정말 당황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 게임이 오락실에서 인기도 별로 없어가지고 금방 사라지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이 게임 4인용 하는 거를 본 기억이 없네요. 3인용까지 하는 건 본 적이 있습니다. 4인용 게임을 4인이 안 하다니, 아니 하는 걸 못 봤다니. 네, 인기를 알만하죠. 이 게임을 만들 때 당시에는 세가에서 벨트 스크롤에 꽤나 집중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이 게임 나오고 나서 바로 메가드라이브로 베어너클이 출시가 됐는데요. 베어너클은 굉장히 잘 만들어서 히트를 했죠. 이 게임은 왜 그랬니? 드디어 길고 긴 스테이지의 보스를 만났습니다. 보스의 이름은 맨 브라더즈. 키가 큰 흑인인데 다리도 깁니다. 사용하는 무술은 카포에라 같이 보이죠? 이 캐릭터는 사막유이의 카림 압둘자바, 그 캐릭터를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 카림 압둘자바 그림 안 보여드려도 알죠? 워낙에 유명한 캐릭터니까요. 공략 방법은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고요, 멀리서 있으면은 우리한테 점프로 다가와서요, 다리를 크게 휘두릅니다. 그 사거리 밖에서 기다린 다음에 가서 때리던가 잡던가. 네, 저는 A, B 버튼 동시에 눌리는 버튼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니까 잡을 수 있으면 잡고 때릴 수 있으면 때리는 겁니다. 아주 편리해요. 아니면은 근처에 가서 최고점에 다다른 점프를 먹이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잡아서 던지고요. 네,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었지 사실 보스전은 몇 번 해보면은 어렵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네 번째 스테이지 클리어 후에 보너스 게임인데요, 여성 캐릭터가 한 명 더 등장하는군요. 팝콘 아가씨, 세 번째 스테이지 보스, 그리고 에어로빅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랜덤으로 이렇게 아이템이 떨어지는데요, 바닥에 닿았을 때 주먹 버튼을 누르면은 타이밍이 맞으면은 아이템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적들이 일렬로 잘 오기만 하면은 말이죠, 대시 공격으로 편하게 쓰러뜨릴 수 있는데 이런 기회가 몇 번 없죠. 다섯 번째 스테이지
뒤에 물건이 많이 쌓여 있고요. 철로가 깔려 있는 스테이지입니다. 여기는 공장지대입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쌍절곤을 들고 있는 적이 등장을 했죠. 이름은 크리스. 쟤네들도 쌍절곤으로 공격을 안 합니다. 쌍절곤은 그냥 폼이고요. 발차기로. 이 게임은 진짜 제 칼 들고 있는 칼, 이름도 칼인데 칼 들고 있어요. 칼 말고는 뭐 다 손에 들고 있는 무기는 장식입니다. 저는 지금 2인용 기판으로 플레이를 하는 중인데 2인용 기판이 4인용 기판보다는 쉽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쉬운 게임을 하고 싶어서 선택을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 어려운 게임이에요. 이런 게임들은 보통 나무 상자가 나오던가 드럼통이 나오던가 하잖아요. 그리고 박살을 내면은 아이템이 나오고. 그런데 그런 박스나 드럼통 하나도 안 나옵니다. 참 특이한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형을 이용해서 싸우는 구간은 두 번째 스테이지 케이블카 위에서랑 여기 뿐이더라고요. 아, 이런 꼼수가 있어야지 게임이 좀 쉬워지면서 재밌는데 그냥 어렵게만 만들려고 했나 봅니다. 저 건너편에 있는 애들 우리가 날라차기로 한 마리씩 공격할 수 있겠죠. 쟤네들은 우리를 공격 못하고 우리는 공격을 하고 이래야죠. 그리고 조금씩 앞으로 가면서 한두 마리만 불러내면서 싸우는 것도 요령이잖아요. 이 게임은 또 그런 것도 없어요. 한꺼번에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 조금 나오는 부분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티가 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진 않고요. 그냥 한꺼번에 뭉탱이로 나옵니다. 이 게임의 제목이 DD 크루잖아요. 크루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선원이나 승무원을 뜻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약간 좀 뜻이 달라졌죠. 러닝 크루, 힙합 크루, 그러니까 팀이나 단체를 말할 때 크루라고 부릅니다. 그럼 앞에 DD는 뭘까? 이것도 찾아보니까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거를 약자로 DD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은 데토네이션 오브 다이너마이트 크루, 글쎄요, 느낌이 뭐 확 오진 않네요. 그렇게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이해를 못하면서 뭐지? 게임 제목이 뭐 이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5년에 트위터에서 제목에 대해서 알려진 진실이 있습니다. DD 크루, 일본어로 돈돈 크루라고 합니다. 자꾸 온다, 자꾸 온다, 그거를 돈돈 크루라고 하는데 그 앞에 적들이 라는 거를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하고 자꾸 온다. 아이고, 추락사했네요. 사실 이 부분 마음 편하게 건너기는 쉽지 않죠. 쟤들도 못 건너가지고 다 빠지죠. 이 게임을 만든 세가의 황금도끼도 이렇게 추락사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대시 공격으로 어렵지 않게 건너갈 수 있는데 이 게임은 저 구간을 대시 공격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그냥 빠집니다. 일반 점프로 넘어가면은 부담감만 살짝 덜어 놓으면은 쉽게 건너갈 수 있어요. 화면 가운데에
뭔가 들어가서 싸우면은 꼼수가 있을 것 같은 틈이 있죠. 하지만 전혀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적들이 세로축, 가로축 다 우리보다 공격 범위가 넓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일까요? 저 작은 틈이 전혀 우리를 보호해주진 않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어도 적들이 레일 위에서 우리한테 자동으로 다가오니까 그냥 일단 때리고 보는 겁니다. 공략법이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 휘두르는 거죠. 곧 보스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적이 또 나올까봐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한 마리가 나왔네요. 1대1은 뭐 어렵지 않죠. 그냥 가볍게 때려줄 수 있습니다. 안 오네. 제가 가서 때려줄게요. 한 방에 마무리가 됐고요. 오락실에서 여기까지 대부분 오지를 못했으니까, 그리고 금방 사라졌던 게임이기 때문에 이 보스를 잘 보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이라면은 농협아재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요.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서 리뷰할 때 조금 서운하네요. 우리에게 드럼통을 던지다가 밑으로 내려왔죠. 드럼통을 던지는 구간에서는 꼭 때리지 않아도 제가 혼자 알아서 시간이 되면 내려옵니다. 그냥 드럼통만 알아서 피해주면 되는 거였고요. 이제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옷 색깔이나 피부색을 보면은 그냥 지나가려고 해도 캐딜락과 다이노소의 농협아재가 자꾸 떠오릅니다. 아이고, 한 마리 죽었... 아니네요. 끝났군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캐릭터는 경호. 네, 이름이 조금 어색하죠. 경호. 나오자마자 때렸더니 보스를 클리어했네요. 이제 6번째 스테이지입니다. 농협아재라고 불렀지만요, 캐릭터의 이름은 미스터 골드고요. 캐릭터의 모델은 007, 거기서 조스 역할을 했던 리차드 키엘 배우의 얼굴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007 악당 하면은 조스 그 캐릭터만 떠올랐는데요. 거기다가 이름도 조스라서 외우기도 쉬웠고, 조스 영화도 있었고 조스바도 있었고요. 본 적은 없지만 나름대로 친숙한 캐릭터였는데, 네, 2014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 해의 나이는 74살이고요. 우리가 플레이하는 세 번째 캐릭터죠. 이름은 경호. 게임은 인기가 없었어도 그래도 플레이할 때는 경호, 이 캐릭터가 인기가 좋았습니다. 캐릭터의 나이, 할아버지 맞네요. 60살입니다. 1991년에 60살이면은 할아버지라고 불릴만 한데, 요즘 시대에는 60살 아직 청춘이죠. 네, 저도 60이 그리 멀게 보이진 않는 나이라서 네, 할아버지라고 하기에는 제가 거부감이 듭니다. 도복을 입고 있죠. 팔극권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대만 출신이고요. 이 게임의 주인공 FX한테 각종 무술을 가르쳐준 사부님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의 얼굴은 숀 코넬리한테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정말 대놓고 유명한 배우들의 얼굴을 가져다 사용했잖아요. 세가에서. 와, 그런데 뭐 걸렸다, 초상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뭐 그냥 넘어갔나 봅니다. 그렇겠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인데 이런 게임에 자기 얼굴 쓰면은 지금이야 초상권 어쩌고 굉장히 민감하겠지만, 당시에는 아시아에 뭐 게임 회사에서 자기 얼굴 가져다 쓴 거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겠죠.
배경을 보면은 비행기들이 있죠. 여기는 공군 기지입니다. 적들을 집어 던지던가 대시 공격을 할 때 아초 하는 이 캐릭터의 소리, 정말 오락실에서 크게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캐릭터만 했기 때문에 이 기합 소리는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나이에 비하면 목소리가 굉장히 젊죠. 이소룡급입니다. 배경음악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게임이 또 칭찬을 받는 거는 그래픽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다고 하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게임이 워낙에 제 머릿속에 안 좋게 박혀 있어서 그런지 그냥 뭐 괜찮은 그래픽, 무난한 그래픽, 네, 이게 맞고요. 배경음악은 굉장히 힙하다고 그러긴 하는데 이 노래 하나만 계속 듣는 것 같아요. 수류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은 딱 2개였습니다. 칼과 수류탄. 정말 심플하죠. 이 게임에서 제 기억에 강렬하게 남은 부분은 적들을 머리 위로 높이 집어 던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지 않나요? 그거 말고는 기억에 남는 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의 영어 발음도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 게임에 나오는 성우들의 영어 발음도 그럴세요. 제 귀에 좋게 안 들립니다. 이번 스테이지 보스는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걸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말 어려운 보스입니다. 살짝만 멀어져도 우리한테 총을 난사를 하는데 한 방만 맞아도 죽거든요. 보셨나요? 저 무시무시한 박격포에 한 대만 맞아도 목숨 하나 날아갑니다. 그래서 걸리기가 꼭 필요하고요. 몇 대 맞으면은 들고 있던 박격포를 저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M16을 우리한테 갈기는데 한 방에 안 죽어요. 한 방 맞으면은 에너지가 반이 빠지는데 한 방에 안 죽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킬 뿐이지 어차피 반격도 못하고 바로 목숨 하나 잃습니다. 다시 한번 맞아볼까요? 자, 에너지 반 빠지고 또 반 빠져서 바로 목숨 하나 날아갑니다.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한 방에 한 마리라니, 그것도 마지막 보스도 아닌데 말이죠. 걸리기는 필수. 이거는 조금 연습하셔야지 됩니다. 공군기지에 보스를 쓰러뜨리고서 그가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헬기를 우리가 타고서 적의 본거지로 왔습니다. 7번째 스테이지인데요. 이번 스테이지는 잡졸들은 나오지 않고 지금까지 등장했던 보스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보스러시라고 하죠. 아유, 이소룡 굉장히 잘 펴니다. 막기라도 하지 막지도 않고요. 대시 공격은 잘 통하지 않으니까요. 몸하고 몸이 서로 겹치게 따라 붙으면서 날라차기로 에너지를 조금씩 빼줍니다. 그러다 넘어지면
빨리 가서 집어 던지고요. 일곱 번째 스테이지 배경음악은 지금까지 들은 음악과 좀 많이 다르네요. 뭔가 좀 야릇합니다. 아이고, 이소룡한테 목숨 하나 잃었네요. 목숨 하나 잃고 다시 등장할 때는 한 1.5초 정도 무적 시간이 있죠. 그때 마구잡이로 공격을 해줍니다. 이 게임의 유일한 여성 보스이자 제일 쉬운 보스. 투포환을 한번 돌리고 난 다음에는 가까이 가서 잡던가 때리던가를 해주면 됩니다. 잘 맞아주죠. 그러다 넘어지면 집어서 던져주고요. 바닥에는 보너스가 하나 있고요. 네 번째 스테이지 보스죠. 걸리기를 보스마다 잘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면요. 저는 이 게임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이 걸리기를 잘 못합니다. 달려라! 이렇게 말이죠. 이런 걸리기가 안 걸리네요. 역시 연습 없이 뭔가를 잘하면은 안 되죠. 게임 잘하는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게임 잘하는 방법은 많이 하면 됩니다. 진짜 재능이 있는 사람 빼고는요, 연습만 하면은 다 같은 경지에는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봤는데. 저도 이런 게임을 리뷰하려고 하면은 어렸을 때 했었던 게임들은 그래도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공략이 가능한데요. 이 게임처럼 별로 안 했던 게임은 잘 못합니다. 코인 많이 넣어야지 돼요. 이제 앞으로 남은 게임들이 다 제가 못하는 게임들만 있어가지고 원코인 공략은 이제 안녕입니다. 그래도 리뷰하면은 재밌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이고, 농협 아저씨한테 목숨 하나를 잃었습니다. 농협 아재의 공격 패턴이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틀어지면은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드디어 최종 보스전입니다. 보스의 이름은 켄. 손에 일본도를 들고 있죠. 이 보스도 이렇게 걸리기를 이용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맞으면은 일본도를 하나 더 꺼냅니다. 이도류가 됐죠. 이도류도 이렇게 걸리기를 해야지 되는데 안 걸리네요. 하나 죽었죠. 이때 죽었을 때를 이용해서 걸리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왼쪽 벽으로 몰아붙이면은 공격 안 하고 있죠. 이것도 꼼수입니다. 최종 보스전은 이렇게 꼼수가 아니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겨우 이겼네요. 최종 보스의 얼굴 모델은 일본 배우 타카쿠라 켄입니다. 엔딩이 좀 길었으면 좋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짧습니다. 게임의 끝부분에 오니까 뮤직 스윙 음악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지 음악 그리고 엔딩 음악 괜찮네요. 이런 게 뮤직 스윙이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한 도시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한 번씩 이어서 할 때마다 다른 캐릭터를 플레이를 했죠. 지금 세 번째 이 캐릭터만 플레이를 안 했네요. 그래도 3코인의 엔딩을 봤다는 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어려운 게임을 말이죠. 이 세 번째 캐릭터의 이름은 킹, 현직 군인이고요. FF, 이 게임의 주인공과는 군 시절 동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FF가 전역한 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고요. 얼굴은
누구를 모델로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봐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바로 떠오르죠. 사용하는 기술은 프로레슬링이고요. 삼보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어려운 게임으로 이름을 남겼고요. 일본 현지에서도 한국처럼 오락실에서 금방 사라진 게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게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들 비슷한가 봅니다. 게임이 플레이 시간이 길고요. 공격 방법도 단조로운데 지루하지 않게 보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25년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도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6년도에도 호감게임TV는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빨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